내 피가 흐르는 한 조국을 위해 내게 남은 삶은 단 1시간뿐이니 눈물로 시계를 바꾸고 사지로 달려간 불멸의 독립충열사 윤봉길. 다음 세상에서 기쁜 얼굴로 만납시다.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 24세 꽃다운 청년 윤봉길. 단 한 번의 폭발로 대제국의 심장을 부수고 역사의 물줄기를 거세게 바꿔버린 청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진 열사로만 기억되는 그의 짧은 생애 뒤에 얼마나 눈물겹고 충격적인 인간적 고뇌와 팩트들이 숨겨져 있는지 아시는가? 독립운동의 첫 불씨, 조선의 당당한 기계, 사랑하는 아내와 2자녀를 뒤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24살의 청춘을 쓰러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불사른 애국열사 윤봉길. 식민지 조선의 천재, 붓을 꺾고 망명길에 오르다. 1908년 충남 예산의 척박한 농가에서 태어난 윤봉길은 어려서부터 사서삼경을 독파한 천재였다. 강원도 옥계보통학교 시절 일제가 강요하는 식민지 노예 교육에 분노하며 일본말을 배우지 않겠다고 자퇴를 선언했던 무서운 소년. 10대 후반의 나이에 고향에 농민독학회를 세우고 야학 교재인 농민독본을 직접 저술하며 문맹 퇴치와 농촌 계몽 운동에 온몸을 바쳤다. 하지만 아무리 그를 가르쳐도 일제의 가혹한 수탈 속에 피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글만 가르쳐서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 무력으로 저들의 심장을 찌르지 않으면 조선의 미래는 없다. 1930년 그는 장부가 집을 나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장한 글귀를 남긴 채 통곡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2 아들을 뒤로하고 차디찬 만주 망명길에 오른다. 독립운동의 첫 불씨가 된 윤봉길. 상하이에 도착한 윤봉길은 생계를 위해 세탁소 인부와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금난과 내분, 그리고 일제의 감시 속에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백범 김구 선생 역시 활로를 찾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던 그때 운명처럼 윤봉길이 김구 선생을 찾아간다. 제게는 오직 조국을 향한 뜨거운 피와 목숨이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윤봉길의 눈빛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본 김구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한인애국단원으로 받아들였다. 침체된 독립운동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거대한 폭풍이 치밀하게 준비되는 순간이었다. 자식 같은 청년을 사지로 보내며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피눈물 흘린 백범. 1932년 4월 29일 아침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는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과 상하이 사변승리 자축 세레머니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었다. 거사 직전 김구 선생과 마지막 아침 식사를 나누던 윤봉길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새 시계를 꺼냈다. 선생님, 제 시계는 어제 6원을 주고 산 새 것입니다.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 낡은 것이니 저와 바꾸시죠. 제게 남은 시간은 고작 1시간뿐이니까요. 죽음을 단 1시간 앞두고도 티 없이 맑은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바꾸던 청년의 대범함 앞에 김구 선생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자동차가 떠날 때 윤봉길은 차창 밖으로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후일 지하에서 기쁜 얼굴로 만납시다. 홍커우의 폭풍으로 장개석을 감동시킨 독립충열사. 오전 11시 40분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는 정점의 순간 삼엄한 경계를 뚫고 양복 차림의 윤봉길이 단상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다. 그리고 물통 모양의 적용용 폭탄을 단상 위로 정확하게 투척했다. 쾅쾅쾅 하는 굉음과 함께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과 거물급 일본 수뇌부들이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전 세계가 경악했고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며 감탄했다. 임시정부가 국제적인 지원을 받게 된 결정적인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대격변이었다. 참혹한 처형과 치욕스런 무덤. 현장에서 체포된 윤봉길은 일본 군경의 잔인한 구타로 온몸이 난도질당한 채 일본 가나자와로 압송되었다. 1932년 12월 19일 새벽 가나자와 육군 공병작업장. 일제는 24살 청년의 이마에 십자가 모양의 표적을 붙이고 무자비한 총탄을 퍼부었다. 그 처참한 차명의 순간에도 윤봉길의 눈빛은 서슬퍼렇게 살아있었다. 일제는 그의 시신을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쓰레기 하수구, 하단 흙바닥에 매장하여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만드는 폐악질을 저질렀다. 광복 후 김구 선생의 지시로 박열 의사 등이 그의 유해를 발굴할 때 흙 속에서 썩지 않은 그의 낡은 신발과 유골이 나오자 온 국민이 통곡했다.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진 조선의 당당한 기계. 윤봉길 열사가 우리 피부로 느끼게 해준 위대한 지적의 핵심 키워드는 꺼져가던 임시정부의 불꽃을 살려낸 독립운동의 첫 불씨, 대국이었던 중국마저 감동시킨 조선의 당당한 기계, 그리고 피가 흐르는 한 조국을 위해 바친다는 숭고한 희생정신이다. 오늘날 우리가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 상식적인 평화의 토양은 24살 청년 윤봉길이 온몸을 던져 갈아엎은 피땀의 결과물이다. 조국을 위해 아내와 2 아들, 그리고 자신의 눈부신 청춘을 아낌없이 바치고 간 윤봉길 열사의 비장한 최후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 가족을 버리고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치고 순국한 그의 헌신의 9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런 선열 충열사를 잊지 말고 그 후손들에게 보온을 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는 구국 강병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의 원혼을 달래는 최선의 배려가 될 것이다. 윤봉길 열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